6월 21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패닉 장세 후에 오늘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이창원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였죠. 네. SDN 네.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요.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DN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네. 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또 SDN이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이 요즘에 좋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SDN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물론 시장 좋았습니다. 개별주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독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12.7%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N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줬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또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 또 우리 증시도 이렇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지수 반등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시장은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은 미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상승, 중국 증시도 상승,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코인까지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나마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물론 반등은 나왔지만 그 지수의 상승이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오르려면 오늘 한 2.5%는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오른 이유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 대비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개별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붙으면서 최근에 좀 무거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주도주를 어떤 걸 찾아야 되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순환 급등세입니다. SDN뿐만 아니라 지금 그 CS 베어링 그리고 또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 순환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쪽으로도 단기 급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잠시 후 4시면은 이제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시작이 되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날 쯤이 되면은 성공 여부까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장이 끝나고 그 4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AP위성이나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그리고 또 많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캔코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 관련주가 오늘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특히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러면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이 2차 누리호 발사 전에 미리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누리호 2차 발사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오늘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면 네. 그런 개인들이 재료 소멸이라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또 밑에서 외국인 기관이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위성 관련된 모멘텀이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8월 달에 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인 다누리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4분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위성이 브라질에서 또 발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또 이제 이거 내가 예전부터 겪어봤는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건 매도해야 돼. 이래서 다 매도 치면은 그거를 분명히 또 기관과 외국인이 빈집털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그 다른 또 추가적인 아까 얘기했던 8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또 더 큰 재료로 또 급등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약에 내일 또 한번 빠지면 다시 재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 2차 발사도 앞두고 있고 또 이렇게 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개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공개해 볼까요? 네. 네온테크네요. 네, UAM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UAM 관련주 왜 이 네. 시점에서 네온테크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네온테크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장중에 수익률 대회에서 UAM 관련주 네온테크는 아닙니다. 다른 네. 건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엔스탑에서는 다른 UAM 관련주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 네온테크뿐만 아니라 UAM 관련주가 지금 이제 배세를 갖고 나요, 참고로. 그러니까 배셀이든 네온테크든 저는 다 한번 UAM 관련 섹터가 다시 테마로 이쪽 테마 섹터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자 UAM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하나그룹이 오버웨어에 1,500억을 이번에 투자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지금 이제 김포에서 시범 운행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의 핵심 기술을 4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UAM 관련주로 뽑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수급이 다시 살아나면 이 UAM 관련주가 다시 한번 테마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한번 자리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온테크의 네.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때가 말 그대로 UAM 관련주 한창 갈 때예요. 그래서 한때 뭐 단기로 급등하면서 6,530원까지 찍었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5월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 전에는 가격이 이제 4,000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던 가격입니다. 근데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기대감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UAM 관련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전혀 없다는 상황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다 빠져 있다. 그러니까 손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단기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 빠진 자리에서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자, 한번 보면은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엄청 길게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위에 매물대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급등이 나오면
5,800원까지 목표가.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보다는 그래도 5,800원 가려면은 한 20%는 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등하고 또 윗골이 달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단기 급등하고 윗골이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위에 매물 맞고 그래서 제가 딱 5,800원까지만 네온테크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는 4,000원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관련주는 또 네온테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네온테크고요. UAM 관련주로 다시 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5,800원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자리했고요. 게임주와 자사주 매입, 풍력에너지, 우주항공, 의료기기와 조선주, 화석연료, 사료주, 원전 관련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로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신저가 계속 떨어지던 신저가를 멈추고 오늘 네. 반등을 했는데요. 네. 네이버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네이버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고엔스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카카오는 내수 중심의 플랫폼의 매출이 좀 맞춰져 있다면 네. 네이버는 조금 더 그 업력도 당연히 오래되다 보니까 해외 진출,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그리고 미래에 잡힐 수 있는 미래 매출이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이제 오늘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2.35% 상승을 했는데요. 거의 바닥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때 네이버를 보면은 최고점이 4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정확히 딱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면은 마이너스 50%인데요. 저점에서 그 가격 다시 가려면 100%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전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미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미래 전망도 밝고 또 거의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도 이렇게 12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고 카카오도 5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이제 우리 양대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이 나스닥 기술주와 좀 커플링이 돼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지금 그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40, 50, 60 많이 빠진 건 60, 70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가고 하려면은 그런 또 종목들이 가야 저는 지수가 오른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결국은 개별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도 지수가 생각보다 못 간 거는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가야 이제 지수, 양대 지수도 같이 이제 따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저는 지수 상승으로 봅니다. 상승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표시한 게 바로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보면은 지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벌써 2016년, 2017년 가격까지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긴축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박스권 보시면 이제 박스권 상단 지지라인까지 걸려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 빠지기는 현재 쉽지 않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제 연준이 그런 나중에
거품이 터질 것을 우려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현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초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보면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그 경제가 굉장히 좋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거품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연준에서도 2019년에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코로나가 때마침 터지면서 원래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다시 양적 완화를 해서 일단은 경제를 살려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코스피도 보시면은 현재 뭐 2017년 가격까지 지금 지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 2017년, 2018년 대비해서 회사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고요. 영업이익 또한 지금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믿고 실적을 믿자라는 관점에서 여기서는 저는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이렇게 하반기 국내 양대 지수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또 누리호는 2차 발사를 했습니다. 네. 4시 정각에 발사를 해서 지금 이륙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잠시 후면 또 이렇게 성공 여부까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번째에 위치한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이렇게 풍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CS 윈드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CS 윈드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뭐 CS 베어링도 지금 최근에 이제 추천해가지고 상한가도 보냈는데 CS 윈드도 당연히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또 탑티어 바로 풍력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CS 베어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윈드 앞으로 이 EU 유럽 연합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또한 그 미국의 또 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CS 윈드 다시 저점 찍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S 윈드 홀딩 의견을 주시는 동안 또 누리호의 2차 발사 1단 로켓이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도 상황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우려가 좀 있진 않을까요? 네. 우선은 그 지금 뭐 미국의 법안뿐만 아니라 현재 저는 이거는 당연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일치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작은 보도, 작은 이벤트로 인해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큰 물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는 위성 그 이제 원전 그래서 SMR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그 이제 단가, 전력 단가나 이런 우려감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나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 물줄기는 당연히 저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CS 윈드도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도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누리호가 2차 발사에서 또 페어링이 분리되고 또 정상고도 100km를 돌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AP 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오늘 이렇게 2차 발사를 하면서 AP 위성도 오늘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과연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 우선은 그 AP 위성 그 어제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내일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면 저는 그 저점 매수 다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위성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우주항공 분야 투자를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까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참고로 AP위성 한번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게 제가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에는 상한가입니다. 네, 시간에는 상한가인데 뭐 물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갔다가 또 갑자기 하한가 갔다가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누리호 2차 발사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조금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더 멀리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 항공 분야는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 기술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 달 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깃발 꽂느냐 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어떤 국가의 자존심 이런 걸로 많이 또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산업은 국가 주도보다는 이제는 민간 주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그리고 또 아마존의 이제 블루 오리진 이런 데서 이제 민간 우주 항공 여행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보면은 우주 항공 분야는 굉장히 좀 발전이 더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뎠는데 이번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제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형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는 당연히 급등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일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번 또 저점 나오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또 8월 달에 달 탐사 위성 발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그리고 추가 상승 보고 있습니다. 네, AP 위성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동안 누리호는 정상 궤도를 또 500km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7번째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지속 증가에 또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조선주들 우리가 과거에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 조선사에서 굉장히 또 단가를 낮춰서 수주를 싹쓸이하던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을 위협했고 그래서 한동안 조선주들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단순히 그냥 뭐 컨테이너선을 싣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LNG선은 우리나라의 수주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 선박, 바로 그냥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당연히 이름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선박도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우조선해양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목들이 무조건 호재만 100%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스크는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은 보통은 이제 수주를 받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라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인도한 다음에 잔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갚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좀 수익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오늘 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런 이자 금융 비용보다는 앞으로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만 LNG 선을 18척을 수주를 했고요. 목표 수주액의 65%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LNG 관련 선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제가도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LNG 선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한때 지금 중국 쪽에 수주받아가지고 지금 배 가지고 다니는 다른 국가들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싼 맛에 또 수주를 넣는데 지금 이제 AS나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LNG 선 자체는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우리나라의 수주가 몰리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천연가스 지금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수급과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수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저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좀 LNG 수주선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고엔스탑 10가지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단에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6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덕산 네오룩스 제가 지금 뒤에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자 오늘 보면은 오늘 그래도 개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오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OLED, IT 쪽은 오늘 시장 반등 나오는데도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특별히 뭐 안 좋다라고 그 얘기하기보다는 요거는 그 삼성전자가 좀 못 가면서 또 이런 기술주들이 좋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게 악재를 찾기는 어려워요. 뭐 지금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실적 좋은 종목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그 데드캣 바운스로 충분히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오늘 덕산 네오룩스만 수급이 안 들어온 거는 요거는 그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단순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다리면 간다고 봅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종목에 대한 악재보다는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기다리시면 그래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96,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네. 흐름이 약간 아쉬웠는데 네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최대 주주인 대표가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거를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지금 업황을 따라가려면은 계속 번 돈을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에 매각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엑시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급등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그룹이 조금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마이너스 0.5% 빠졌지만 이거는
뭐 언제 상승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상승과 하락, 지금 매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해져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했어요. 오늘 하락했는데 이건 뭐 언제라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그 이제 매각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되고 또 이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뭐 그 인수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등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이슈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9,8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 나오면 한 번씩 급등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뭐 종목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를 위시해서 다른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그 기술 발전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지금 추가 시험 많이 할 겁니다. 시범 운영이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칩스앤미디어는 당연히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많이 빠졌지만 충분히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또 위성 모사체 분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창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반드시 그날 봐야 되는 이슈와 종목들 매일매일 새벽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시고 그날 단타도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밴드 전용 밴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한 그 오늘 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개인 사무실 가서 5시부터 공개 방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누리호 발사 또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관련주들 대응 방법하고 최근에 또 방송 종목들 그 효성 OMB도 오늘 또 급등 나왔고 CS 베어링 그리고 오늘 또 고엔스타 SDN 등등 많은 종목들이 지금 선순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UAM 찍었습니다. 자, UAM 관련주 과연 갈 수 있을지 이따가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